지난 19일 전 세계에서 약 850만 대의 마이크로소프트 그 윈도우 시스템이 다운됐습니다. 이 일로 세계 여러 곳의 항공편이 취소 혹은 지연됐고요. 또 생방송이 중단된다거나 증권거래소의 지수 산정이 지연됐다고도 하는데요. 더 큰 문제는 병원에서는 진료와 수술까지 연기됐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한 직접 피해액만도 수조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자,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좀 피해가 좀 상대적으로 적었던 이유 알아보고요. 앞으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도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의 곽진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전 세계를 대혼란에 빠뜨린 IT 대란의 원인이 일단 밝혀진 거죠? 네, 공식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서 네.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네. 이제 지난주 이제 19일 오후 1시 정도였죠. 이제 지난주에 사고가 발생을 했고 지지난주입니다. 우리 네네. 네. 지지난주. 한 열흘 됐습니다. 네. 네. 처음에 이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이제 사고가 나자마자 바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운영 체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는 형태도 좀 많이 나왔었고요. 예, 그 이유 자체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운영 체제를 사용을 하는 이제 서버라든가 PC에 네. 이제 파란색 화면이 뜬 거죠. 소위 얘기를 하는 이제 먹통. 네, 블루 스크린이 뜨는 거라면서요. 블루 스크린 이제 현상이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운영 체제를 쓰면서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 아니냐. 네, 네. 라는 이제 보도들도 좀 많았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면서 발생한 네. 문제는 또 아닌가라는 얘기도 많았었습니다. 네. 우연찮게 당일날 오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클라우드 자체의 장애가 네. 조금 이제 발생을 했던 것과도 조금 이제 맞물려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이제 보안 업체의 네. 백신 소프트웨어를 이제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윈도우즈 운영 체제와 이제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제 지난 25일 날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첫 공식적으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내용이 있거든요. 네. 네, 거기서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운영 체제라든가 클라우드 영향이 아니라 본인들이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라고 네. 공식적으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네, 관심을 잘 갖지 않았던 분들께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어떤 기업인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이제 올해 3월 기준으로만 따져도요. 네. 이제 시가총액 2위의 글로벌 이제 보안 기업이라고 보안 할 수가 기업 있습니다. 중에서 시가총액 2위라는 말씀이시죠? 보안 기업 중에 네. 이제 큰 기업 외 두 번째 규모를 자랑을 하는 그런 네. 형태의 이제 보안 기업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백신을 이제 운영을 좀 하다가 문제가 발생을 한 회사기는 한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자체는 국내에서는 이렇게 많이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네. 이제 주로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보안 제품들을 판매하는 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아무래도 좀 덜 사용하다 보니까 덜 알려져 있긴 한데 네네. 해외에서 아주 유명한 기업이죠. 네. 직원 수가 한 7천 명이 넘고 연매출이 30억 달러가 넘고 네. 정말 잘 나가는 사이버 보안 기업이라고 알려져 네. 있더라고요. 저도 네. 이번 이제 사태 통해서 알게 됐는데 조금 더 여쭤볼게요. 네. 그 이제 MSOS 그 운영 체계하고 이번 사태 원인이 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어떤 관계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 체제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이제 소프트웨어하고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백신을 서비스로 제공을 한다라거나 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판매를 하는 이제 백신 소프트웨어 자체가 네. 물론 이제 그 백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라든가 다른 백신 프로그램들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운영 체제 상에서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 체제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운영 체제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애플에서 운영을 하는 iOS 같은 형태의 네. 운영 체제도 있고 네. 다양한 형태의 운영 체제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 운영 체제는 어떤 특정 소프트웨어라든가 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녀석들이 이제 동작을 할 때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네. 최상의 환경을 이제 제공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네. 당연히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이제 요 소프트웨어도 동일하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운영 체제, 윈도우즈 운영 체제에 상에서 이제 동작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상당히 밀접한 관계는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뭐 근데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들은 그 동작을 하고자 하는 네. 그 PC나 서버에 설치된 운영 체제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백신이 펠콘이라는 거예요? 네네, 팔콘. 플랫폼. 팔콘 플랫폼. 있어요. 네. 그 업데이트를 하려다가 문제가 생겼다는 네네, 거죠. 네. 네. 그래요. 펠콘이 송골매매 이런 것 같은데. 근데 그 MSOS의 그 취약성이 왜 그럼 이번에 지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운영 체제라고 하는 윈도우즈 운영 체제가 네. 이제 보안에 무조건 완벽하다, 취약점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즈 운영 체제 자체에 대해서 이제 뭐 취약점을 지적을 하는 의견들도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 네. 이유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운영 체제는 일단은 개방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 이유는 물론 이제 세계 각국에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뭐 유럽에서 요구를 하는 수준도 맞춰야 되고 뭐 국내에서 요구하는 수준도 맞춰야 되고 하는 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운영 체제에 대한 개방성을 이제 보장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협약이 이제 2000년대 초에 맺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방성이라고 하는 네. 그런 특성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개방성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상호 운용성에 대한 부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 체제상에서 뭔가 동작을 하려고 하는 소프트웨어라든가 네. 네. 프로그램들이 내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만들어서 탑재를 하게 되면 뭐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오작동을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으니 네. 차라리 처음부터 니네가 이제 개방적인 그런 특성을 좀 오픈을 해주고 네. 우리가 충분히 제품을 업데이트를 하거나 업로드를 하거나 설치를 하기 전에 네. 상호 운영성에 대해서 충분히 좀 검토를 해보고 네. 체크를 해보자. 네. 라는 취지가 조금 이제 강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운영 체제를 개발을 했던 개발자들 네. 뭐 이제 100%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개발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 조금 더 이제 접근해서 뭔가 이제 이 운영 체제를 갖다가 한번 볼 수 있고 뭔가 이제 다뤄볼 수 있는 형태. 제가 취약성에 네.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 말씀 네. 해주셔서 조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교수님.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네. 그게 이제 근본적인 취약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개방성이 있다는 네. 것 자체가. 네, 그만큼 이제 상당히 이제 낮은 수준까지도 이제 소프트웨어를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네. 운영 체제를 개발하는 개발자들만큼 수준만큼 이제 이 운영 체제의 낮은 수준까지 접근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네. 환경들에 있어서 네. 뭐 취약점이 존재가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개방성이 높을수록 안정성은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꼭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네. 이게 그 이제 MS의 MSOS의 근본적인 취약점을 지적하는 입장에서는 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런 형태로 운영 체제를 운영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근본적인 취약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 이유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네. 이 파장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네. 형태로 이제 운영 체제의 운영 방식에 대한 부분을 좀 지적하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그 전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네. 어떤 피해 사례들이 있었죠? 뭐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서도 많이 발표가 돼서 이제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가 상당히 많이 보고가 됐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금융 관련해서는 네. 이제 런던 증권거래소
장애가 발생을 하면서 네. 이제 지수 산정이 상당히 좀 늦어진 경우가 네. 발생을 했죠. 네. 그리고 그 지수 산정이 이제 제때 이루어지고 관련된 데이터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조금 이제 공유가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그런 부분에 좀 차질이 발생을 했고요. 네, 뭐 송금 서비스가 중단된 은행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뭐 네. 영국이나 호주, 그다음에 네. 뭐 다른 나라들에서도 송금 서비스나 금융 서비스가 지연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네.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항공사 같은 경우도 네, 카운터 네. 마비, 그다음에 항공 지연 등이 네. 발생을 하면서 이제 뭐 하루 만에 2,000여 편이 넘는 항공편이 결항이 되거나 지연이 네. 되는 사태가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국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피해가 적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네. 10여 개 기업 정도가 이제 피해를 입었다라고 좀 보고가 되었고, 네. 일부 이제 그 이스타항공이나 제주항공 같은 이제 저가 항공사들이 네. 이제 발권이라든가 예약 시스템 오류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좀 피해가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주공항이라든가 김포공항 쪽에서 이제 키오스크가 마비가 되면서 네. 이제 뭐 좀 지연이 되는 그런 피해가 보고가 됐었고요. 네. 우리나라가 피해가 적은 거는 이제 이유가 있겠죠. 네, 뭐 상대적으로 이제 피해가 적었다라고 볼 수가 네. 있는 부분인데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내에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백신 소프트웨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런 왜 상황이었고요. 그랬을까?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네, 그 부분은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보안 제품이라든가 보안 솔루션 등을 이제 도입을 하거나 사용을 할 때 네. 관련된 법이라든가 규제 또는 뭐 여러 가지 인증 제도들에 대해서 좀 영향을 많이 네.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기업이라든가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외산 제품을 쓸 때 네. 여러 가지 법, 규제, 인증 제도 등을 고려를 해봤을 때 복잡하게 가는 것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뭐 유지 보수라든가 뭐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네. 이제 조금 더 이제 국내 제품들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그래서 이렇게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이유가 국내에서는 오히려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던 한 원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군요. 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이제 뭐 꼭 그렇게 이제 법이라든가 규제 자체가 이런 사건이 이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대응책으로 이제 그건 아니죠. 연결이 되기는 어쨌든 조금 덜 이제 어려운 쓰니까 상황입니다. 피해는 좀 네네. 덜 입었다는 거는 네네. 국내 맞는 같은 거고요. 경우는 뭐 네.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그 뭐 병원에서 수술 같은 거 진행 못하고 이런 사례는 굉장히 안타깝게 다가오던데 네. 지금 어떻게 좀 이 관련해서 피해 수습이라든가 복구는 어느 정도 됐는지 지금 상황 궁금해요. 네. 사고 직후에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CEO도 이제 언론에 나와서 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네. 뭐 최대한 피해 복구에 이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와도 협력을 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뭐 관련 기관들하고도 협력을 해서 빠르게 이제 피해 복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네. 뭐 미국의 이제 국토안보부나 이제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도 네. 이제 상당히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생각보다 이제 조금 빠르게 복구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행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여 개 정도 뭐지 아까 피해가 있었다라고 네, 보고가 네. 됐었는데요. 다행히 22일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제 10개에 대해서는 이제 피해 복구가 완료가 됐다라고 네.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과거에도 이제 IT 서비스 장애는 왕왕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사태는 정말 거의 역대 최고 수준인 것 같아요. 네. 이번 사태가 어떤 면에서는 글쎄요 초연결 사회에 좀 어두운 단면이랄까요? 그런 걸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기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네, 어두운 단면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제가 좋지 않은 부분을 표현을 아닙니다. 하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뭐 일단은 좀 뭐 악용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뭐 의도치 않은 피해가 발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네. 보안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상대적인 특성이라든가 이제 양면성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초연결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여러 가지 IT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네. 사람하고 기계도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너무 연결이 맞습니다. 많이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네. 이제 데이터 공유라던가 뭐 정보 공유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너무 활발하게 되어 있고 너무 쉽게 되다 보니까 이제 편리함은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네. 그 편리함이 커지는 만큼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심각하게 좀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네. 보안 관련 위험성도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편리함 이런 거가 높아질수록 안정성은 좀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뭐 네. 시소의 비율을 그쵸. 한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네. 그 뭐 편리함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면 안전성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감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네, 되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뭐 너무 이렇게 보안성에 치중을 하다 보면 편리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더 포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네, 뭐 이 균형을 맞추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의미에서 시소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네. 소수 기업의 기술이 시장을 독점적으로 장악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사소한 오류에도 대규모 혼란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소수 빅테크에 대한 의존도를 좀 깨야 된다. 이런 얘기도 벌써부터 나오던데 거기에 대한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근데 뭐 이 부분은 이제 그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뭐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 체제라고 하는 녀석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주 범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네네. 그런 이제 운영 체제거든요.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이제 소프트웨어 백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네. 국내는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보안 분야에서는 이제 세계 2위의 글로벌 기업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제품들도 마찬가지고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제품들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시장 점유율이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높다라는 것 자체는 사용자가 그만큼 많다라는 게 될 수도 있고 네. 그게 결국에는 이제 기술적인 의존도로 이제 번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요. 뭐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만큼 시장 점유율이 높고 뭔가 이렇게 기술적인 의존도를 확보를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제 기술에 대한 안정성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좀 받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네. 이제 실제로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높은 시장 점유율이라던가 기술적 의존도로 인해서 사고가 네. 발생이 됐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이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가 이번 IT 대란을 피해갔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이제 네이버나 KT 등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국내 보안 제품들 다 사용하고 있는 건데 네. 완전히 좀 안심하기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꼭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국내에서 뭐 국내 제품을 사용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네. 뭐 상대적으로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법이라든가 규제, 인증제도라는 그런 이제 특수한 환경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네. 기업들이나 공공기관에서 국내 제품을 조금 이제 선호하는 뭐 그런 측면이 조금 뭐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제품들도 동일하게 업데이트를 할 때는 뭐 이렇게 검증을 한다라거나 네. 안정성 테스트를 한다라거나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철저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꼭 국내 제품 자체가 뭐 이런 역할을 쭉 수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네. 부분은 아니고요. 네. IT 환경은 늘 예상치 못한 오류, 뭐 맞아요. 이번 같은 경우도 네. 있고요. 해킹이 아니더라도. 예, 네. 그렇죠. 뭐 인위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뭐 초연결 사회의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뭐 의도치 않은 뭐 오류나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번 사고 자체가 국내 보안 업체뿐만이 아니라 뭐 관련 기관들한테도 이제 좀 뭐 경종을 울리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IT 대란이라고 불리는 만큼 피해 규모도 뭐 수조 원대에 달한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네. 그 피해 기업들은 그럼 피해 보상을 다 받는 건가요? 어떤가요?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제 그 알려진 피해 규모만 해도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제 직접적인 손실만 뭐 한화로 이제 7조 5천억 가까이 되고요. 그 외에도 의료나 금융 분야 같은 경우에 뭐 이 두 분야만 합쳐도 거의 4조 원 가까이 되는 규모고 네. 특히 이제 항공사 같은 경우에도 뭐 한 1조 2천억 정도의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한 걸로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2차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는 피해는 추산이 안 된 것이고 네. 주로 이제 이런 추산 자체도 미국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쪽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서 추산이 된 거다 보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피해 집계를 하면은 규모는 훨씬 커질 것 같고요. 이제 피해 보상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도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뭐 카카오
뭐 이제 먹통 사태라고 네. 하는 것도 있었고, 뭐 한 10년 전에는 이제 KT 뭐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도 있었고, 근데 네.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보상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사고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네. 발표를 하면서도 피해 보상과 관련된 얘기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사이버 보안 쪽의 보험을 담당을 하는 이제 회사가 발표를 한 내용을 보면 네. 약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약관상에도 이렇게 문제가 조항 같은 게 있나 발생했으면 보죠? 없다고 합니다. 아. 네, 이제 뭐 환불에 대한 조항은 있는데 아. 이제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없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모든 뭐 피해 규모가 이제 집계가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법적 다툼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좀 많은 시간이 걸릴 것 네.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좀 마무리를 해보았으면 하는데요. IT 대란에 대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번에 정말 절실하게 하게 네.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좀 짚어봐야 될지 꼭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보안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100%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만들거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상당히 네.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안 사고가 이제 발생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네. 또 상시 점검도 하고 검토하는 작업이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수행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 피해 보상 아까 문제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고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이제 책임과 피해 보상에 대한 주체가 과연 누구냐에 네. 대한 부분들도 이제 반드시 뭔가 이제 제도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렇겠네요. 의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직접적으로 이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업데이트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업데이트를 할 때에 이제 품질 테스트라든가 네. 뭐 상호 운용성이라든가 안정성과 관련된 테스트를 좀 더 강화를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네. 뭐 이제 기업의 업무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최대한의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네. 빠르게 대응하고 복구할 수 있는 이제 사이버 복원력, 네. 회복력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충분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곽진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